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2일 신박사의 토요 강좌 시간입니다. 토요 강좌 다시 재개하면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좀 강력한 신호를 좀 드렸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이 돌아서는 게 확연히 드러났고, 또 이제 가장 찐들렀던 물가라는 어떤 지표가 다소 좀 꺾이기 시작하는 게 나타났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큰 폭의 반등 반전하는 흐름, 그리고 이제 한국 증시 내에서도 이제 주요한 어떤 성장 업종들, 진들려 있던 성장 업종들이 굉장히 세게 이제 몰아붙이는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섹터 종목 전략을 강력하게 좀 이제 집행해도 되는 어떤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수급이 먼저 움직였죠. 계속 강조드렸던 내용이지만 사실 이 물가 이제 지표, 그것도 결국 이제 수급이 먼저 움직였고 재료는 후행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 수급 분석과 차트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죠. 이게 가장 빠릅니다. 돈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국 시장에서도 제가 이제 지난주 토요 강좌에서 짚어드렸던 게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 바닥 올리면서, 저점을 올리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뭔가 저점을 이제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패턴이 전개되고 있고,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도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우 생명공학 지수는 장기 평선까지 뚫어내는 흐름을 보여줬고, IMX 생명공학 지수도 저점을 높이는 모습에서 장기 매물대를 소화시키는 흐름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 그만큼 지금 바이오 기업들, 주요한 어떤 바이오 기업들도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한국 시장에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도 이미 이제 바닥을 형성했다고 제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만큼 셀트리온 그룹 주들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신약주들까지, 특히나 이제 국내 시장에서 신약주 중에서 이제 뭔가 좀 리딩의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 ABL 바이오 같은 기업,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기업, 그렇죠? 레고캠 바이오 같은 기업, 또 에스빵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또 리딩한 어떤 흐름들, 이제 왜냐하면 이제 굉장한 퍼포먼스의 이제 기술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기업들의 이제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도 점진적으로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을 확인해 버렸습니다. 장기 평선 매물대 한번 올려치고 나서 재돌파하면서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했다는 걸 확인시켜줬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장기 평선 한번 뚫어냈다가 조정받고, 이번에는 이제 완벽하게 추세를 돌리는 흐름의 어떤 양봉이 지난 금요일날, 어제죠, 5% 상승하면서 딱 나왔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실적을 또 자세하게 다뤄드릴 것이고, 또 이제 시장 환경이, 금리 환경이 좀 변화될 수 있는 여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 3사 중에서 지금부터 셀트리온 제약의 수익률이, 이제 상승률이 가파르게 상대적으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대비해서 셀트리온 제약이 강하게 수익률이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좀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SK 바이오팜 같은 기업도 이제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전개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워낙 안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인 수익률 면에서는 저조하겠죠.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이거 갖고 있다면 팔고 다른 바이오 주로 교체하는 게 수익률 면에서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지, 이 기업이 성장 안 한다, 매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 점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코로나 모멘텀이 또 강했던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것들은 좀 후순위죠. 또 이제 주가 상승이 작년에 또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2년 조정이지만 얘는 1년 남짓 조정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사실 선호되는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고, 어쨌든 바이오 섹터 관련된 얘기 좀 드릴 텐데요. 이번 토요 강좌에서 좀 다뤄드리고 싶은 리포팅이 있었어요. 유진 투자증권의 리포팅인데,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8 해서 트렌드를 알면 보인다. 이거 굉장히
220페이지가 넘는 자료인데요. 요거 읽으면서 되게 감명 깊었고 좀 요약된 또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 발간된 지 10월 24일이니까 별로 안 됐고요. 목차는 이렇게 됐는데 제가 좀 중요한 포인트들 한번 짚어드릴 거고, 결국 이제 신기전 치료제 동향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했고, 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어떤 또 현재 현황에 대해서도 잘 파악한 부분들, 또 경쟁사 비교한 부분도 굉장히 좀 의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8가지 종목에 대한 이제 그 관심주 토픽을 꼽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ST팜, 파미셀, ABL바이오, 레고캠바이오, 알티오젠. 너무나 종목 픽을 잘하셨고, 저도 여기에 이미 이 종목들은 계속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라서 너무나 이 리포팅 자체 또 최근의 동향과 함께 파악한 이 자료가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부진한 주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 제약 산업은 성장이 지속되는 산업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쪽에 대한 관심을 꺼트린다든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쪽은 반드시 다시 또 사이클이 도래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자, 또 여기서 엄청난 수익률을 내어주는 종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좌 레벨업은 바이오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결국은 사이클이 도래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사이클이 펼쳐진다면 수배의 상승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 이익 고성장이 예상되고 연구 개발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 그렇죠. 실적이 가시화되기까지 주가 흐름이 변동성은 높겠지만,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어려워요. 참 견디기 어려운 거죠. 저점에서 반등하면서 우상향 추세를 보여줄 것이다. 이제 지금부터가 좀 그런 어떤 흐름이 전개되는 구간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차트와 수급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이제 그 매수에 대한 시점, 그러니까 오르기 어떤 임박한 시점에서의 어떤 매수, 그리고 그 지점에서 폭발적인 베팅을 하는 거, 그거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저는 중요한 어떤 차트 심리 이론으로 삼는데, 거기에 가장 부합되는 업종이 바로 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2차 전지에서도 이제 수익을 냈기도 하고, 인터넷 플랫폼이든 반도체든 이제 여러 성장 업종에서 수익을 냈지만, 압도적인 비중의 수익금은 바이오 섹터에서 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그 변동은 컸어요. 바이오에서 또 까먹기도 했지만, 그 절대적인 어떤 비중과 금액 자체는 바이오 섹터에서 냈고, 역시나 이제 이쪽은 성장이기 때문에 다시 또 그 사이클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이클이 도래할 때는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압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그걸 하고자 하는 거예요. 2022년 말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과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할 시기라고 판단한다.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날아오르는 게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간 조정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간 조정 동안 저가로 헐값으로 물량을 이제 계속 모아나가는 전략, 그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전략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 예상되는 바이오 제약 산업에서는 단기적 실적보다는 단계적 성장으로 기업의 가치 성장이 우상향 추세에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둔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기적 실적이라면 이제 우리가 진단 키트라든지 코로나 모멘텀을 받고 갑자기 이제 좋아졌던 그런 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젠 같은 것들, 또 이제 SK 이제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거, 그렇죠? 이거 이제 대부분이 이제 백신이잖아요. 코로나 백신, 코로나 이제 진단 키트,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실적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 기간 동안만 오르고 투자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단계적 성장, 결국 이제 CMO라든지 또 바이오시밀러 같은 분야, 덴탈 쪽이나 이제 미용 쪽도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런 쪽은 이제 단기적 성장으로 기업 가치 성장이 우상향 추세에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둔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SD팜이라든지 파미셀 같은 또 그 이제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이제 원료 CMO 이쪽 기업이든 또 이제 항체 쪽에 또 바이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든 또 바이오 시밀러 분야의 셀트리온 그룹이든 이쪽이 좀 단계적 실적 성장을 낼 것이고 또 이제 R&D 가치 상승 이런 기업들은 이제 대표적인 게 에이빌바이오 같은 기업이 되겠죠. 그리고 추후에는 R&D 성과와 이제 실적이 같이 버무려질 종목으로 알테오젠 같은 게 가시권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2024년부터 국내 바이오 제약 업종이 숫자로 검증되는 세 번째 빅 그로스 사이클이 시작될 전망이다. 24년부터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어느 선까지는 기간 조정이 나타날 텐데요. 내년 중후반 정도부터 바이오 어떤 사이클 도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건 이제 정확한 건 아니고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고, 그 타이밍 정도가 이제 사이클 돌 수 있는 시점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계속 제가 보면서 조금 더 이제 뭐랄까 그 세밀하게 이제 그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만큼 제가 주식시장에서 계속 매일마다 마감 복귀하고 계속 분석하면서 그 시점을 저점은 알 수도 없고 뭐 상승 초기 시점은 알 수도 없다 이렇게 하지만 노력하면 그 비슷한 지점은 알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려고 주식 투자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죠. 할 수 없다고 전제 깔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그 강력한 지점을 말씀드리는 게 저는 너무나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2001년에서 2010년을 국내 의약품 시장 성장에 힘입은 첫 번째 성장 사이클, 그리고 2013년부터 21년까지 연구개발 능력 레벨업이 진행되는 두 번째 성장 사이클이라고 이제 평가를 한다. 22년과 23년은 도약하기 위해 전략과 전력을 가다듬는 시기. 그러면 이제 24년부터는 지난 10년간의 R&D 능력이 숫자로 확인되는 세 번째 성장 사이클에 진입할 전망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폭발적인 실적에 대한 우상향을 만들어줄 거는 그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출시와 판매 증가, 그 부분이 실적을 싹 이제 퀀텀 점프 시켜주는 그런 어떤 사이클에 이제 부합되는 시기라고 보고요. 또 이제 신약 R&D 쪽에서는 뭐 ABL 바이오 필드로 또 알테오젠 같이 또 키트로 다 이제 3상을 들어갈 예정인 기업, 그 이제 SC 제형이니까 엄청난 로열티가 향후에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유한양의 레이저 티닙이 또 이제 그 비소세포 폐암 쪽에서 상당한 또 표적 항암제 그 성과를 또 블록버스터 가능성들을 이제 높이고 있고, 이런 것들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R&D 어떤 성과가 본격 나오는 그 사이클이 결국은 세 번째 성장 사이클에 진입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고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들이 시클리컬 스테이지 바이오텍으로 평가받기 위한 글로벌 임상 진입이 22년 전후로 시작이 되었다. 특히 가장 큰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면서 검증된 파이프라인들의 유효성과 안정성은 향후 다국적 제약사들과 제휴를 더욱 확대시키면서 성장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24년으로 예상되는 성장 사이클에서 이제 기쁨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 산업의 트렌드를 파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를 기준으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바이오 산업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각 기업들의 파이프라인 혹은 생산 능력은 글로벌 기준에서 경쟁 제품들, 경쟁 기업들과 비교하여 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그래서 상장 기업 중에서는 ABL 바이오, 또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ST팜과 파미셀을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상기 기업들은 개별 기업으로서뿐 아니라 국내 바이오 산업의 선두에서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 성장을 견인할 대표 기업들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검증해서 평가를 했고, 이렇게 8가지 종목을 8개 바이오 기업을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기업으로 선정했고, 매우 공감합니다. 그래서 선별 기준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 글로벌 바이오 제약 산업 내 지속 가능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를 기준으로 밸류 체인상 연구 개발 또는 생산 기술 경쟁력을 평가를 했다. 둘째, 기업의 서스테너블 그로스,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지 경영진들의 기업 경영 능력 및 회사의 중장기 비전을 평가했다. 셋째, 연구개발 능력은 글로벌 임상시험 또는 공인된 학회에서 발표된 데이터를 통해 이제 평가하였다. 확실하게 이제 검증한 거죠. 레퍼런스를. 넷째, 글로벌 평가 기관에서 수상 경력을 확인하여 기술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이렇게 4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들은 8개의 기업들로서 해당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 경쟁력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다. 탑픽으로는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을 추천한다. ABL 바이오와 레고캠 바이오는 상업성 높은 CNS 및 항암제 분야에서 뉴 모달리티인 이중항체와 ADC 연구 개발에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플랫폼을 제공하는 단계를 넘어서 신약 개발 기업으로서 레벨업되고 있으며 글로벌 이머징 파마로 부상하고 있다. 알테오젠은 바이오 베터 분야의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 의약품의 접근 편의성을 위한 SC 제형 변경 추세에 편승하여 독자 기술로 개발된 알트-B4 플랫폼의 확장성은 기존의 예상치를 상회할 전망이다. 비독점적인 게 굉장히 메리트 높고 향후의 확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요 3가지 종목이 탑픽으로 이제 꼽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팜, 파미셀은 글로벌 CDMO 밸류체인에서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으며 경쟁력이 높은 거죠. 그래서 캐파 증설로 향후 3년간 실적에 대한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고요. 또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 만료에 따른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고성장과 함께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바이오 시밀러 사업에서 유일하게 바이오 시밀러에 집중하여 독자적인 수직 계열화 시스템을 갖춘 그룹이죠.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셀트리온 그룹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부각될 전망이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실적 발표한 내용 한번 체크해보죠.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4,964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725억. 당기 순이익은 이제 환율 효과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이제 올라서 1,376억 이제 달성되어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있는 보도자료 내용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매출액이 21%, 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00% 넘게 성장을 했고요. 3분기 누적으로 램시마 SC 매출이 1,500억을 기록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램시마 SC가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구나. 3개 분기 만에 전년도 연간 매출의 170% 달성하면서 유럽에서 어떤 직판이 성과를 내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결국.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결국은 조금 이제 더디게 만들었던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 조정의 어떤 또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 거죠. 상당히 기대를 하면서 저게 이제 주가의 어떤 선반영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달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만큼 또 이제 우리가 레키노나도 이제 예상만큼 안 팔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온전히 그냥 지난 한 1년 반 정도 하락기 동안 좀 반영이 좀 격하게 됐던 거고, 지금부터 이제 궤도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실적에서 좀 드러나는 걸로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제품의 글로벌 처방이 안정적인 가운데 결국 이제 램시마 SC 유럽 매출이 증가했고, 또 이제 성장 지역들이죠. 아시아라든지 중남미 같은 지역에서 램시마 허주마 처방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21%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익단으로는 좋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시장 조사기관 IBQR에서 따르면 램시마 및 램시마 SC는 올 2분기 독일에서 51%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이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보면 이제 듀얼 포뮬레이션 마케팅을 통해서 램시마 이제 IV를 먼저 처방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램시마 SC 자기가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듀얼 포뮬레이션 그 마케팅을 이제 많이 하면서 램시마 처방도 함께 증가를 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21년 대비해서 20%포인트가 이제 독일에서 이제 증가한 거고, 같은 기간 프랑스는 56%, 영국에서는 60%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처방 확대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들, 그 유럽의 주요 5개국 아닌 또 이제 핀란드, 체코 같은 유럽 주요 5개국 외 지역에서도 램시마 SC 처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매출 성장도 지속될 전망이다. 유방암 위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허주마 처방이 확대된 점도 이번 분기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 허주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 미국에서는 좀 고전하고 있죠. 근데 이제 성장 지역인 아시아라든지 중남미를 비롯한 다른 글로벌 전역에서 처방이 확대가 되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하면서 이제 뭔가 좀 기대를 좀 올리고 있죠.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모멘텀과 실적 이제 퀀텀 점프의 어떤 그 또 트리거는 결국은 휴미라입니다. 이 유럽에서 판매 중인 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 처방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아직 유럽에서 이제 폭발적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이성 직결장암, 대장암으로 많이 쓰이는 치료제죠. 이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인 베그젤마가 출시 이후 핀란드 헬싱키 병원 연합 입찰 수주에 성공하는 등 성과를 조금씩 내고 있다는 점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유럽에서 자체 유통 인프라를 통한 항암제 판매가 시작되면서 탄력적인 가격 전략에 기반한 입찰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 등 출시 제품 및 지역 확대에 따른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바탕으로 회사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는 점이죠. 셀트론 헬스케어 관계자는 이제 글로벌 주요 학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당사 제품에 대한 현지 의료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처방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전 지역에서 제품 판매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제품 출시 지역이 점차 늘고 있고 유럽에서는 모든 제품으로 직판을 확대하면서 경쟁력이 강화된 만큼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마케팅을 이어가면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계속적으로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주가를 뭔가 좀 뭔가 명분 지어주는 그런 실적적인 부분, 모멘텀적인 측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적 역시도 지금 상당히 좋은 어떤 흐름으로 타고 있다. 그래서 이제 IR 자료 이제 간략하게 좀 보면요, 방금 뭐 설명 자료에 다 있었지만 어쨌든 유럽 및 성장 시장에서 램시마 SC를 비롯한 전 제품 고르게 성장해서 북미향의 매출 감소분을 다소 좀 상쇄시키면서 안정적인 매출을 좀 달성했다. 그래서 북미향 매출이 다소 좀 그 다른 바이오시밀러 쪽의 기업들도 그 전년비 매출이 좀 감소했어요. 그 시밀러 쪽. 이제 그게 양보다는 그 금액, 단가 인하죠. 그 영향을 좀 받은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론 헬스케어는 그 다른 바이오시밀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성장 지역, 유럽에서는 램시마 SC, 또 성장 지역에서는 다른 바이오 이제 시밀러 제품들이 상당히 또 좋게 성장을 하면서 다른 바이오시밀러 기업과는 차별화된 좋은 실적을 낸 거죠. 순이익단으로는 이제 원화 약세로 인해서 이제 대부분 달러 매출이잖아요. 그래서 영업의 손익 증가로 순이익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면 확연하죠. 작년 3분기 때 이 중남미, 아시아 등 다른 성장 지역의 매출 비중이 18%였는데 이번 3분기에는 29%까지 올라왔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매출과 이제 이익 기여를 좀 해줬다. 그래서 다른 바이오시밀러 대비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또 이유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내용들은 뭐 크게 이제 크게
예, 뭐 다 알고 있는 내용 정도라고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플라이마죠. 결국은 가장 핵심 포인트. 그래서 이제 내년 7월이죠. 내년 7월 출시를 예정에 좀 두고 있다. 그래서 유플라이마는 휴미라와 가장 유사한 제품 중 하나로 휴미라와의 상호 교환성 입증을 위한 글로벌 임상 3상을 개시하면서 다른 제품 대비해서 우위에 서려는 그런 어떤 차근차근 다져간 어떤 그런 그 성과를 지금 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달리무밥 시장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45조 원 시장 규모라는 거. 근데 그 중에 80%의 비중이 미국이라는 거. 그리고 13% 정도가 유럽이라는 점. 나머지 기타 지역이 7%.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휴미라 이제 유플라이마가 상당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퀀텀 점프의 이제 모멘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별 예상 출시 일정을 보면요. 보시면 이제 베그젤마 유럽에서 이제 출시가 됐고 또 이제 내년도 미국에서 베그젤마 또 유플라이마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고 24년도에는 또 스텔라라 그리고 졸레어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또 스텔라라 또 아일리아 요 제품이 또 이제 이제 출시할 예정에 있죠. 그리고 램시마 SC 역시나 이제 출시 예정에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25년도에 보시면 프롤리아, 아일리아, 악템라 또 이제 미국에서 프롤리아, 졸레어. 그리고 26년도 미국에서 악템라. 그래서 지금 그 실적적인 퍼포먼스가 확실하게 나올 구간이 24년부터 예상이 되는데 주가는 항상 선행성을 띠기 때문에 그 전인 23년부터 본격적인 어떤 지금 22년까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연말까지 지금 떨어지고 바닥은 좀 확인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셀트론 주가를 이제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해 보면 이제 23년에 이제 모멘텀이 봤는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날아가기는 어쨌든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같이 버무려져야 되는데 전체 바이오 섹터도 이제 그렇지만 결국 이제 리딩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얘가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왔다 갔다 좀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24년에 대한 기대 가치가 확실히 불기 시작하면 이제 강력한 어떤 상승 추세라든지 이런 흐름으로 전개될 공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셀트론 그룹주들도 그렇고 다른 바이오 섹터 분들도 240일 그리고 이제 480일 장기 이평선 아래에 있다는 점은 상당한 또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점 그런 것들을 좀 암시하고 있습니다. 업종 차트 흐름이 헬스케어 업종 차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장기 이평선 240일 또 480일 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요 구간 물량 소화를 차분차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중기 이평선까지 돌파를 하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의 흐름이 좀 필요하다는 점. 이제 60일선도 있고 120일선도 있고 240일선도 있고 480일선까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날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치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은 헐값에 널브러져 있는 정말 좋은 기업들을 조금씩 담아두면서 차후에 이제 사이클이 도래할 지점 대략적으로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의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그 뒤에 이제 상승 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덴투자증권 리포팅 간략하게 이제 좀 체크해 볼게요. 일단은 셀트론 헬스케어 실적 발표 나기 전에 이제 나온 리포팅인데 어쨌든 이제 요 의견은 굉장히 전 중요하고 정확히 보고 계시다고 봐요. 결국 이제 23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제품 출시가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 부분이 먼저 선행적으로 주가에는 기대 가치를 반영하는 측면에서 상승시키는 이제 주요 어떤 동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주시하면서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상호 교환성이 그게 이제 임상에 들어갔잖아요. 그거까지 잘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의사들도 이제 이 처방을 이제 뭘로 할지 이제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이런 어떤 확실한 것들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보다 쓰려고 하겠죠.
그때 되면 뭐 로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차곡차곡 준비를 잘 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고, 일단 여기서도 이제 나타나지만 3분기 주요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제품별 시장은 소폭 감소한 상황이다. 경쟁사들인 암젠, 화이자가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언급한 바이오시밀러 사업 또는 제품별 매출액은 전년비 기준 감소한 것으로 이제 파악됐다. 그래서 이제 삼성 이제 시밀러 파는 또 이제 바이오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YOY 감소한 걸로 파악된다 해서, 일단 셀트리온 그룹이 상대로 좀 좋은 어떤 그 내용들을 좀 냈던 것 같고, 여기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에서 확인해야 될 거, 유럽 시장 지팡 전환 이후 베그젤마 및 유플라이마 시장 런칭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이유, 그리고 23년 미국 시장 지판 전환 이후 판매될 베그젤마 및 유플라이마의 시장 진입 전략, 허주마가 미국 유럽 외 일본을 포함한 이제 기타 지역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동요인이 베그젤마 및 유플라이마 출시 이전까지 미국 및 유럽의 시장 성장 정체 영향을 상쇄 가능한지 여부, 이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걸로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4분기와 내년에 대한 전망으로는, 일단은 4분기에도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성장성은 금액 기준으로도 이제 정체된 양상으로 나타날 걸로 예상된다. 금액 기준으로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의 시장 점유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출시 3년이 지난 제품들은 이제 ASP, 평균 판가 하락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된다. 23년부터 휴미라 특허 만료에 따른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의 출시가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어쨌든 뭐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비 증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바이오시밀러 처방 확대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유럽 및 미국 직판 전략에 대한 투자자들의 확신이 기업 가치 레벨업을 견인할 전망이다. 그래서 어쨌든 직판 체제 전략에 투자자들이 공감한다면 셀트리온 및 헬스케어 기업 가치는 레벨업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투자들의 공감 및 확신이 부족하다면 베그젤마 및 유플라이마 판매에 따른 실적 성장을 확인하면서 기업 가치 레벨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어쨌든 유플라이마가 제가 볼 때 앞으로 좀 핵심적인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해보면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다소 좀 매출이 전년비 감소를 했지만 셀트리온 그룹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상당한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드는 결과를 이번 실적에서 내어놨고요. 어쨌든 내년에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격변기가 될 것인데, 누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선두 업체가 될 것인가가 정말 핵심적인 어떤 투자 포인트의 향배를 가르겠죠. 향후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업체로 브랜드를 강화시켜 위상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래서 어쨌든 뭐 셀트리온 그룹 이번 실적 좋았고, 또 다른 기업보다, 시밀러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보여줬다. 이제 셀트리온 그룹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어떻게 석권하고 지배하고 또 선도 업체로서 일단 뭐 조단위 매출 찍히는 거잖아요. 이거 웬만큼 점유율 차지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요걸 먹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걸 잘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내년도 격변기, 그리고 굉장히 큰 모멘텀의 그 일정이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셀트리온 그룹은 이제 바닥점을 찝는 흐름이 확실히 나타났고, 이제 추세 상승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강력할지 여부를 가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